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맹목적으로 정치인에게 어떤 그 의지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지지를 보내고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맹목적으로 어떤 특정 정치 개인에 대해서 맹목적 지지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 인간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정치 철학, 정치 어떤 가치, 노선 거기에 대해서 부합되면 지지를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어떤 지지 저는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큰일 났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그 청와대 가면서 그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객도 완전히 줄은 것 같아요. 그 관광객이 오는 그 청운동 그 동사무소 그 밑에 그 외국인들이 오는 관광객들이 오는 그 먹자골목에 사람도 없고 가게들이 도로가에 있는 가게들이 거의 뭐 엄청나게 비어 있어요. 지금 뭐 어디 하나 그 온전 차는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경제 부분은 완전히 다 모든 분야가 다 지금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지금 경제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경제 문제는 정치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 개개인들께서 아마 훨씬 더 아마 그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굳이 뭐 경제 좋다 나쁘다 뭐 어떤 언론에서 홍보를 하든 또는 뭐 청와대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뭐 경제가 좋다고 어떻게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 개개인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어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 손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임대 가게 이렇게 내놓은 데가 굉장히 많고 거기는 뭐 경복궁뿐만 아니라 강남 뭐 지역 불문하고 모든 곳이 아마 저는 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그렇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경제가 이제 당장 지금이 이제 어려울 거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1억이 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은 결국은 어떤 수출에 의존해서 결국은 어떤 그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내수를 이제 그 살리는 이래 갖고 어떤 내수 경기가 이제 활성화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결국은 어떤 경제적 혜택을 보는 이런 대한민국의 기본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이 현재 우리가 수출이 이미 이번 1월달 같은 경우도 수출이 지금 5.8% 감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 그러면 이게 그 일정 마이너스 성장인데, 그 다음에 지금 그 대한민국의 사실 어떤 무역 흑자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비중이 뭐냐면 반도체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작년에 1,000억 불을 우리가 수출했다고. 전체 총액이 한 6천억 불 정도 되는데, 반도체가 엄청난 그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리고 반도체는 수출의 어떤 매출도 차지하지만은 이익이 굉장히 그 비중이 커요. 그런데 반도체가 작년 4, 4분기부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급기야 1월 달에 약 한 24% 정도 수출이 급감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 그런데 그럼 2월은 어떠냐? 그럼 문제는 현재 우리 경기를 바라보는 경기 선행지수, 6개월 선행지수 같은 경우를 바라보거든. 현재는 어려운데 6개월 후에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이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근데 현재 작년에 설비도 마이너스가 되고 설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네. 하더라도 해외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설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직원들 채용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인력이 증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죠. 자, 문제는 그러니까 수출이 급감하고 이익이 급감하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작년에 아마 영익이 마이너스 났을 거예요. 금년도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그래 될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제 전선에서
결국 수출의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그 수출이 감소되고 이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하게 되면 그런 나머지 그 협력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결국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결국은 2차 협력사들이 결국은 자금난이 봉착되니까 그게 부도난다거나 파산하든지 또 거기에 대한 뭐 주변에 그 직원들이 결국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럼 그게 또 어떤 뭐 상가들 저기 뭐 음식점들 붙어서 그 관련된 어떤 주변 그 소상공인들 전부 2차, 3차 개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내수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가장 또 결정적인 게 현재 이 정부의 정책 자체가 결국 이제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으로 해가지고 결국 경제 동력을 완전히 잘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과거 같으면은 뭐 대기업이나 어떤 그 명예퇴직을 하든 하면은 본인들이 돈을 좀 이렇게 은행 융자를 해가지고 자영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 열심히 하면은 먹고는 산단 말이에요. 마지막 보루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좌파 정부의 그런 그 최저시급제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으로 되니까 결국은 고용을 아르바이트생을 못 고용하니까 결국은 이제 원가 상승되니까 정말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내수 소비가 진작이 안 되니까 그리고 수요가 이제 감소되니까 손님들도 식당 안 가고 그다음 자영업 소상공인 장사가 안 되고 이게 지금 악순환으로 되풀이되다 보니까 가장 이제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 자영업해서 그나마 돈을 빌려가지고 임대업 이렇게 그 식당 하는 분들이 손님 없으니까 이자도 못 내죠. 임대료도 못 내죠. 결국은 처음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유지가 되는데 전부 다 빚 덩어리로 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게를 내도 가게가 나가지 않는 어차피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오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바로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현재 국민연금의 어떤 그 주식을 가지고 정부에서 대한항공의 의결권을 행사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을 길들이려고 경영권을 국유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대기업에서는 결국은 투자는커녕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경제가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시급제가 오르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그게 그 연차적으로 계속 인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줄어든 상태인데 임금 인상이 됨으로써 원가가 상승되고 그러니까 자금난이 부딪히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죠. 어려우니까. 그럼 결국 이제 중소업 모두 제조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부도난다거나 이 폐업할 수밖에 이 상황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직원들이 결국은 또 길거리로 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사하면 방법 뭐가 있나요? 다른 취업이 안 되잖아요. 아르바이트생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현재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정말 1년 앞으로 2019년 말까지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파산된다. 파산 상태로 간다. 왜? 사실 그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독일 선진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4차 산업의 AI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치열한 경쟁과 첨단 쪽으로 검토를 해서 소프트웨어 쪽이나 가는데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의 이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경영권을 고민해야 되는 투자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을 가니까 점점 경쟁에서 밀려지죠. 그러면 결국은 고스란히 그 충격과 피해는 국민들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1년 정도 하면은 대한민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저는 이 베네수엘라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 베네수엘라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번에 그 국민연금의 어떤 그 주식을 의결권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만약에 박탈당하는 상태가 오면요,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랑 완전히 위배되는 사회주의로 가는, 그대로 좀 진행되고 있다. 이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박수 칠 게 아니라, 이 촛불 뜯어 박수 칠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결국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이 6개월 앞으로 더 통치하면은 대한민국 그만큼 더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은 파산 외에 선택이 없다. 결국 선택은 뭐냐? 문재인 좌파 정권을 빨리 끌어내려라.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신혈 같은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전 폭망하기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 국민들이 좀, 방법이 없어요. 예, 국민들이 좀, 이제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 김동수 박사님의 말씀에 길을 여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여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약에요, 우파 정권이 바뀐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요, 예.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철저히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제 법인세를 15%로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폐지시킵니다. 왜? 중소제조업들이 결국은 어떤 자기가 창업세대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했을 때, 우리 현재 어떤 상속세 50% 되면요, 결국은 경영권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 단계에서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처럼 이게 2대 3대 가는 이 강소 기업들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전 그래서 이 민주노총을 반드시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려면 민주노총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해체를 해야 기업들이 자유로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그리고 결국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도 법인세가 낮아지고, 어떤 고용의 유연성이 되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판단해서 기업 다 유턴할 수도 있게, 그것이 트럼프의 어떤 미국 정책에 수해서 많은 해외에 나갔던 미국 기업들이 다시 컴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혁명에 준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 저는 도입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철저하게 저는 이 공무원 같은 경우도 저는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현재 100만 명을 10년 후에는 10만 명으로 줄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개혁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더 늘리겠다고 지금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 짱 나는 거고 베네수엘라 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민의 소득은 민간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고용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또 기업이 잘 됨으로써 급여도 성장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이 활성화되는데, 민간 기업들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공기업에 의존하고, 공무원들 늘려가지고 결국 그 모든 세금을, 공무원들을 유지하려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수익이 없는 상태에 어떻게 걷어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세를 자꾸 올려가지고, 간접세를 자꾸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수익은 없는데, 그 공무원들만 배불리처럼, 공무원들은 그냥 정년때까지,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또 뒷감당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이 경제 구조는 사회주의적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혁명적으로 저는 조치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정말 회복 불능 상태고, 저는 파산 외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민노총 해체해야 됩니다. 반드시 민노총 해체가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김동수 박사님.
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 우리 김동수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